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니어 건강 선생입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먹으면 좋다 이런 짧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노년층의 혈당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아침 메뉴를 왜 위험한지, 어떤 상황에서 더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까지 아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당뇨 진단을 이미 받은 분들만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공복 혈당이 높다고 들은 분, 당화 혈색소가 경계라고 들은 분, 혹은 나는 단 걸 안 먹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혈당은 단 음식만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혈당은 습관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아침 습관은 혈당을 좌우합니다. 아침은 왜 특별할까요? 첫째, 밤새 공복이 길었습니다. 둘째, 전날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잠을 잘 잤는지가 아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셋째, 노년층 분들은 근육량이 줄어들어 있고 인슐린 반응이 느려서 같은 음식이라도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르고 더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적게 먹자보다 어떻게 먹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메뉴들 중에서 이거 내가 자주 먹는데 하는 게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만 바꿔보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바꾸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 가지씩만 바꾸는 방식으로도 혈당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흰죽, 미음, 누룽지입니다. 아침에 속이 불편해서 죽을 드시는 분 많습니다. 씹기 힘들어서, 입맛이 없어서, 귀찮아서 죽을 고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죽은 소화가 잘 되니까 몸에 좋다? 맞습니다. 소화는 잘 됩니다. 그런데 혈당도 너무 잘 올라갑니다. 죽은 씹는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씹지 않는 음식은 흡수가 빠릅니다. 흡수가 빠르면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특히 흰죽, 미음, 누룽지는 탄수화물이 중심이고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혈당을 잡아줄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로 가속 페달만 밟는 셈입니다. 아침에 죽을 먹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고 손이 떨리거나 괜히 단계 당기고 빵이나 과자를 찾게 됩니다. 나는 아침을 가볍게 먹었는데 왜 배가 고프지? 이게 바로 빠르게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혈당 패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이런 변동을 더 힘들게 느낍니다. 그럼 죽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죽만 먹지 말자입니다. 죽을 드시더라도 달걀 반 개, 두부 몇 조각, 생선 한 점 또는 단백질이 되는 반찬을 조금이라도 같이 넣으시면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죽이 문제가 아니라 죽만 먹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식빵이나 토스트에 잼, 꿀, 시럽을 바르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밥 대신 식빵 한 장, 잼 조금, 버터 살짝. 양이 적어 보이니까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조합은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오래 유지되기 쉬운 조합입니다. 식빵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잼이나 꿀은 당입니다. 거기에 버터나 마요네즈가 들어가면 지방이 더해져서 혈당이 천천히 떨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먹었는데도 점심까지 혈당이 높다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토스트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전에 과일 하나 먹고 점심 전에 간식 조금 먹는 패턴입니다. 각각은 적어 보이지만 혈당은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은 그 자극을 회복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토스트를 먹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잼이나 꿀을 줄이고 대신 달걀이나 치즈처럼 단백질을 같이 드세요. 빵을 드실 때도 단백질을 먼저라는 원칙을 세우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 한 입을 먼저 먹고
빵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반응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순서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하나 흔한 패턴이 있습니다. 빵을 먹고 나서 달달한 커피를 같이 마시는 패턴입니다. 믹스커피나 시럽 커피를 같이 마시면 아침이 당과 정제 탄수화물로 완성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더 크게 흔들립니다. 커피를 마시더라도 당이 들어간 커피는 줄이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반으로 줄이거나 하루에 한 번만으로 줄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 바나나 한 개와 우유 또는 두유만 마시는 아침입니다. 이건 정말 흔합니다. 과일은 자연식이니까 괜찮다. 우유는 건강식이니까 괜찮다. 그런데 공복에 이 조합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바나나는 당 흡수가 빠른 과일 중 하나이고 우유나 두유에는 유당이나 당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씹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씹지 않으면 더 빨리 흡수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그 반작용으로 금방 허기가 오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침을 먹는데도 오전에 힘이 없어. 오전만 되면 빵이 땡겨. 이런 경우 아침이 당 위주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이 당으로 시작하면 몸은 하루 종일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바나나를 드시고 싶다면 바나나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공복이 아니라 식후로 옮기거나 바나나와 함께 달걀이나 견과류처럼 단백질 지방을 조금 곁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나나만, 우유만이 아니라 함께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은 함께 먹는 구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시리얼과 우유입니다. 시리얼은 광고에서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많은 제품이 당이 많고 흡수가 빠릅니다. 특히 단맛이 나는 시리얼, 과자처럼 바삭한 시리얼은 공복 혈당을 순식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유까지 더해지면 더 빨라집니다. 시리얼을 한 그릇 먹고도 나는 밥을 안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오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리얼도 탄수화물이고 어떤 시리얼은 설탕이 많습니다. 만약 시리얼을 꼭 드셔야 한다면 양을 줄이고 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고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 같은 단백질을 추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시리얼만 먹는 습관을 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과일 주스, 착즙 주스, 갈아 마시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하니까 주스로 마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갈거나 짜면 섬유질이 깨지고 씹는 과정이 사라지고 당이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주스는 과일을 먹는 것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과, 포도, 배, 오렌지 같은 과일은 주스로 마시면 혈당 반응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스를 드시는 이유가 목 넘김이 편해서라면 그 편함이 혈당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 혈당 관리에서 씹는 과정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흡수 속도는 완만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국만 먹는 아침, 특히 짠 국물 위주의 아침입니다. 김치국, 된장국, 미역국만 한 그릇 드시고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혈당이 크게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짠 국물은 갈증을 부르고 갈증은 음료나 과일, 간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오전 10시 11시에 뭔가 먹고 싶다가 강하게 오면 그때 빵이나 과자, 달달한 음료를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결국 혈당은 그때 크게 튀어오릅니다. 또 국만 드시면 단백질이 부족해져서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먹게 되는 패턴이 생깁니다. 아침 국을 드시더라도 두부나 계란, 생선 같은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함께 넣어주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일곱 번째, 커피만 마시고
아침을 넘기는 습관입니다. 아침엔 입맛이 없어서 커피만 마셔요. 이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달달한 믹스커피, 시럽 들어간 커피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커피 자체도 공복의 위를 자극할 수 있고 단맛이 들어가면 혈당 자극도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을 걸으면 점심때 혈당이 더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몸이 공복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꼭 많이 드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 한 입이라도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삶은 달걀 반 개라도 좋고 두부 한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커피만이 아니라 커피와 함께 한 입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노년층 혈당 관리 아침 원칙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부드러운 것만 먹지 말 것. 가능한 한 씹을 것. 둘째, 당이 먼저 들어가지 않게 할 것. 셋째,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넣을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많은 분들이 변화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구성입니다. 밥은 3숟갈만, 대신 달걀 하나, 죽을 먹더라도 달걀 반 개나 두부를 같이, 빵을 먹더라도 잼은 줄이고 달걀이나 치즈를 함께, 과일은 아침 공복의 한 접시가 아니라 식후에 조금, 국을 먹더라도 건더기 중심으로 단백질을 함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가능하다면 단백질을 먼저, 탄수화물은 나중에. 이 순서만으로도 혈당 반응이 완만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노년층에서는 순서가 꽤 큰 차이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많이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바꾸면 오래 못 갑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 예를 들어 죽에 계란을 추가한다 하나만. 또는 토스트에 잼을 절반으로 줄인다 하나만. 또는 바나나를 절반으로 줄이고 달걀을 곁들인다 하나만. 이런 식으로 한 주에 하나씩만 바꾸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각 메뉴를 조금 더 깊게 실제 생활 장면으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를 납득해야 습관이 바뀝니다. 그냥 나쁘다, 위험하다라고 말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시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 이야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침에 흰죽을 드시는 분들 중에 나는 위가 약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위가 약하면 부드러운 음식이 편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문제라면 부드러움만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흰죽 한 그릇을 드시면 몸은 그 탄수화물을 아주 빠르게 당으로 바꿉니다. 이때 혈당을 잡아줄 단백질이 없으면 혈당은 짧은 시간에 확 오르고 몸은 그걸 떨어뜨리려고 큰 힘을 씁니다. 그래서 금방 지치고 금방 허기지고 또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죽을 먹었는데도 왜 배가 고프지라고 느낍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죽은 소화가 잘 되는 만큼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쉬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죽을 끓는 게 아니라 죽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죽에 단백질을 넣는 겁니다. 삶은 달걀을 옆에 두고 한 입씩 번갈아 드셔도 됩니다. 두부를 작게 잘라서 죽 위에 올려도 됩니다. 가능하면 소금으로 간을 세게 하지 말고 단백질을 넣어 포만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변화 하나로 오전 간식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누룽지입니다. 누룽지는 옛날부터 속 편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룽지는 사실상 탄수화물입니다. 숭늉으로 마시면 씹는 과정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누룽지를 드신다면
누룽지 양을 줄이고 옆에 계란이나 멸치볶음 같은 단백질 반찬을 아주 조금이라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양보다 구성입니다. 이제 빵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식빵과 잼 조합은 왜 이렇게 흔할까요? 첫째, 준비가 쉽습니다. 둘째, 소화가 편합니다. 셋째, 밥보다 덜 먹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혈당은 느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혈당은 흡수 속도대로 움직입니다. 식빵은 정제된 밀가루라서 흡수가 빠르고 잼은 당이라서 더 빠릅니다. 그래서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면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그리고 버터나 마요네즈가 들어가면 혈당이 오래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빨리 올리고 늦게 내리는 아침이 됩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잼을 많이 안 발라요. 아주 조금만 발라요. 좋습니다. 조금만 바르는 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 큰 핵심은 잼을 줄이는 것보다 단백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스트를 드시더라도 달걀을 함께 먹는 겁니다. 달걀 하나가 부담스럽다면 반 개라도 좋습니다. 치즈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빵만 먹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일입니다. 노년층에서 과일은 건강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과일을 한 접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일도 결국 당입니다. 물론 과일에는 비타민과 섬유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과 양입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감, 수박 같은 과일은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혈당 반응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과일은 언제 먹어야 해요라고 물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는 식후에 조금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도 단독으로 먹기보다 견과류나 요거트처럼 단백질 지방이 조금 있는 것과 함께 먹으면 반응이 완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과일만은 위험해질 수 있고 함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스 이야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과일을 갈면 섬유질이 깨지고 씹는 과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과일이라도 주스로 마시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과일을 씹기가 힘들어서 주스로 마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주스를 완전히 끊기보다 농도를 묽게 하거나 양을 줄이거나 주스에 단백질을 곁들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스를 한 컵 다 마시는 대신 반 컵만 마시고 그 옆에 삶은 달걀 반 개를 곁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제 국만 먹는 아침을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만 먹는 아침은 특히 겨울철에 많습니다. 따뜻하니까 좋고 목 넘김이 좋고 준비가 쉽습니다. 그런데 국이 짜면 갈증이 생깁니다. 그 갈증을 물로 해결하면 괜찮지만 현실에서는 과일이나 음료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달달한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면 그때부터 혈당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국만 먹는 아침은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 폭발하는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국을 드실 때의 요령은 간단합니다. 국을 먹더라도 단백질을 넣으세요. 미역국이라면 고기나 두부를 조금, 된장국이라면 두부나 달걀을 조금, 김치국이라면 두부를 조금. 그리고 국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커피만 마시는 아침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에 커피만 마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입맛이 없어서, 아침에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바빠서. 이유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커피만 마시면 몸은 공복 스트레스를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 점심때 혈당이 더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달달한 커피를 마시면 아침이 당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 오래가면 아침 혈당뿐 아니라 하루 전체 패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커피를 끊기 어렵다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첫째, 커피를 마시기 전에 한 입을 먹습니다. 정말 한 입만. 달걀 한 조각, 두부 한 조각, 치즈 한 조각. 둘째, 믹스커피를 반으로 줄입니다. 한 봉을 다 넣는 대신 반만 넣어도 됩니다. 셋째, 커피를 첫 끼로 만들지 말고 식사 뒤로 옮깁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도 아침 혈당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년층 혈당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아침은 부드럽고 달고 빨리 먹는 아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지 않고 들어가는 탄수화물과 당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반대로 가면 됩니다. 씹을 것, 단백질을 넣을 것, 당을 먼저 먹지 않을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활동량이 많아서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고 활동이 줄고 잠이 달라지면 같은 음식이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혈당 관리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함입니다. 오늘 하루 잘했다고 내일 망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조금 못했어도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꾸준함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아침은 가볍게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아침은 부드럽게가 아니라 조절되게. 아침은 당부터가 아니라 단백질부터. 이 세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